네, 안녕하세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이번 영상은 타입스크립트 후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번에 올린 GraphQL과 연관이 되는 내용이에요. 우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C++, 컴퓨터 비전, 그리고 GPU 프로그래밍을 주로 커리어 패스로 밟아온 개발자예요. 그런데 인더스트리 스탠다드가 웹 브라우저를 통한 인터페이스 중심으로 변경이 되면서 제가 주로 담당하는 C++ Low Latency 프로그램도 스트리밍 서버로 만들어서 웹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 C++ 스트리밍 서버를 보조해주는 일반적인 서버도 제가 빨리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는 그 인터페이스를 RESTful API가 아닌 GraphQL로 가져가면서 크게 생산성을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GraphQL 인터페이스를 가진 서버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처음에 이 서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저에게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Java Spring, 두 번째가 Python Flask, 세 번째가 Python Django예요. 이 세 가지 옵션이 제가 과거에 조금이나마 사용을 했던 언어와 프레임워크예요. 이 세 가지 옵션을 하나씩 평가를 해 보았는데 첫 번째 자바와 스프링 조합은 사용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자바라는 언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첫 번째 옵션은 패스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옵션 파이썬과 플라스크 혹은 파이썬과 장고가 있는데 제가 만드는 서버는 커스터머에게 직접적으로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인터널하게 아주 작은 서버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춰서는 플라스크가 더 알맞은 선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파이썬을 계속 써오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쓰면서 가장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사이즈가 커지면은 버그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느낀 점이 파이썬에는 타입을 지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C++, 자바, C샵과 같은 언어를 사용할 때 처음에 변수를 선언을 할 때 타입을 같이 지정을 해요. 그런데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int나 float 그런 거 없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냥 let 혹은 const, var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그 변수 넣고 옆에 숫자를 넣거나 변수 넣고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죠. 이게 생각 없이 코드를 짤 때는 정말 편한데 코드가 조금씩 길어지고 유지 보수가 필요해지면 버그가 들어가기 쉬운 꽤나 안 좋은 언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만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스태틱 타입 랭귀지들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제 개인 프로젝트거나 사이클런으로 머신러닝 프로토타입 빨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정말 좋은데 이 코드가 1년, 2년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도 인수인계가 될 거를 생각을 하니까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좋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옵션으로 생각을 한 게 타입스크립트와 노드 익스프레스를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서버를 쉽게 만들면서도 스태틱 타입의 언어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타입스크립트라는 언어가 결국은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언어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파일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에요.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를 썼을 때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앵귤러나 리액트 혹은 뷰로 쓰여진 프론트엔드 언어와 같다라는 점이 있어요.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와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스태틱 타입 언어라는 거예요. 타입스크립트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변수를 선언할 때 이 변수는 스트링이다, 넘버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지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타입이 틀리다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빨간 물결을 쳐주면서 여기가 잘못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알려주지 않더라도 컴파일을 할 때 오류가 나면서 코드에 실수가 있다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언어는 타입스크립트로 결정을 했고 웹 프레임워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노드 익스프레스로 결정을 했어요. 어차피 웹 프레임워크는 거기서 거기이고 제가 모르는 언어를 새로 시작을 하는 건데 사실 C 언어의 계열들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물론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를 3년, 5년씩 하신 분들이 제 코드를 본다면 수정해야 될 부분을 많이 찾으실 텐데 그래도 제 목표는 타입스크립트를 마스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수준의 일반적인 서버를 빨리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배포를 하는 게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C++ 스트리밍 서버를 보조해주는 일반적인 서버를 만드는데 그 서버의 언어는 타입스크립트로 지정을 하였고 웹 프레임워크는 노드 익스프레스로 가져왔어요. 데이터베이스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서포트하기 위한 ORM 프레임워크는 타입스크립트를 잘 지원하는 타입 ORM으로 결정을 하였어요. 그리고 프론트엔드와 서버를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는 GraphQL로 지정을 하였어요. 이렇게 서버 스택을 만들어 놓고 실제 개발을 해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개발 속도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타입스크립트 그 언어 자체도 자바스크립트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npm을 중심으로 한 다른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지원도 상당히 잘 돼 있고 개발자 수 자체가 많아가지고 막히는 게 있으면 바로 구글링을 해서 답을 구하는 그 속도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크게 특별한 내용은 없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앞으로 간단한 웹서버를 만드는 상황이 오면은 저는 타입스크립트와 노드 익스프레스를 사용해서 웹서버를 만들 거예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파이썬으로 만드는 서버가 특별히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 서버가 numpy나 scikit-learn이 필요로 한다면은 당연히 파이썬을 중심으로 한 서버를 만들어야겠죠. 만약에 서버가 높은 하이 퍼포먼스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고 랭귀지와 같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서버를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90% 이상의 일반적인 웹서버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저는 타입스크립트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서버를 만들어 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처럼 타입스크립트를 잘 모르던 사람도 안정적으로 쉽고 빠르게 개발을 해냈기 때문이에요. 그럼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영상, 너무 타입스크립트가 좋다라고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사용 경력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였겠죠. 하지만 일주일 사용한 것 치고는 상당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 추천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